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법은 많이 잃지 않으면 오래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각자가 이제 다 저부터도 시작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얼마를 시장에 갖다 버렸는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어. 내일에 대한 기대도 모르는데. 근데 대다수가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오늘은 제가 이제 멘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그건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파생을 하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이 손해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잘라내면 확정이 된 거잖아.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티게 돼요. 주식도 많이 빠지는 종목은 어때요? 많이 빠지는 종목은 주도주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시장에서 버려진 자식들 같은 종목이잖아요. 남들은 50%, 60%, 100%, 200%, 7배, 8배를 가는데 나는 아직 100%도 안 됐다. 라도 걔도 버려진 자식이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 빠질 때 더 먼저 빠져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종목군들, 해외 선물에 대한 종목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입을 해서 물렸어. 결론적인 것은 오르려고, 상승을 하려고 이익이라는 거가 생겼지만 상승만 하지 않잖아요. 하락도 합니다.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아유 가치가 뭐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야. 하락은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 하락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하고 가는 시간이 꾸역꾸역 올라가서 우리가 증시격언에 오름 100일 내림 10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면에 가끔 제가 저를 돌아봐. 제가 원래 급등주 따라잡기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못하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왜? 저게 저런데 저런 패턴이 어떤데. 근데 지금은 해외 선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지수가 상승한다. 나는 오늘 나스닥이 상승을 한다라는 쪽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상승한다 쪽에 걸어 놓는 이유는 뭐예요? 피봇을 누가 제일 먼저 돌파했느냐를 보거든요. 그 오늘 아침에 특이했어. 저 왜 피봇이 그렸었을 때 나스닥은 24,200 정도를 오면 눈 딱 감고 한번 사볼만 한데, 근데 오늘 24,278을 갔다 왔더라고. 78포인트가 더 안 내려온 거야.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스닥이 상승하고, 이 중요합니다. 같은 출발선상에서 그날 가장 많이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거래를 해야 돼. 자, 제일 첫 번째 누구예요? 나스닥.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의 하나는 나스닥, 구리, 유로입니다. 골드, 실버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주도주로 따진다면 그날에 탄력을 붙이는 종목이야. 왜? 항상 시장의 변곡점에서는 누가 끌고 가줘야 됩니까? 테슬라가 끌고 가지고 뭐 엔비디아가 끌고 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지수가 끌고 가주는 거잖아요.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에 있다면 골드가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의 이제 시장의 지금까지의 약세, 3월 3일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의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유가였죠. 그죠? 그 다음에 달러였어. 그래서 어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달러는 1,500불을, 우리 1,500달러를 넘었었다. IMF 때 또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았다. 이 뉴스를 공통적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유가는 100불을 넘었다, 110불을 넘었다. 이 얘기도 공통적으로 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키워드는 달러하고 유가야. 유가는 누구를 무너뜨렸어요? 유가의 급등은 지수를 무너뜨렸죠. 전쟁에 대한 우려잖아요. 또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 누구를 무너뜨렸어요? 각 나라의 통화 가치를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이 왜 빠지는지, 유로가 왜 빠졌는지, 호주 달러가 왜 빠졌는지 막 이런 것들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달러가 개파락을 해. 그래서 제가 오늘 키워드가 나스닥을 오늘 매수하는 날이야 라고 얘기를 해놓는 이유가, 오늘 국내 선물 제가 매도시키든가요? 여러분한테? 국내 선물 매도예요 라고만 얘기하잖아요. 후반에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어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날에 물론 예를 들어 비좁은 가두리가 있어도 해외 선물은 어쨌든 간에 유럽 증시가 되든 미 증시가 되든 간에 어느 구간에 가면 이 변동성을 막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얌전하게 이렇게 쑥리하고 있진 않아. 그런데 지금같이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국내 시장이 하락을 했어. 오늘 아침에 생각보다 하락을 안 하네? 라고 해서 지켜볼 종목군들이 뭐였어요?
하이닉스였잖아.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5%가 올라갔어. 금요일까지만 해도 신재생 에너지 이런 애들이 올라갔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미증시 해외 선물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누구? 유가 때문에 빠졌던 애가 나스닥. 그죠? 나스닥보다 다우. 전통주들이죠. 제조업, IT 모든 거에 다 필요하지만 전통 제조업, 유가 관련 쪽에 해당되는 급락 종목이 다우였습니다. 다우 나스닥. 그다음에 달러가 급등하면서 가장 초토화된 종목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호주 달러하고 유로야. 그러면 오늘 판가름이 딱 나죠. 아, 내가 오늘 물론 이미 벌써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러분은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많이 올라오면 저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저 유로가 1.146달러에서부터 올랐는데 저기 지금 내가 이거 1.53인데 이거 어떻게 사 이런 생각을 할 때 살 때에 과거의 저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주가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것은 변동을 주잖아. 고저 이렇게 변동을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종목을 시장을 나는 매도를 할까 매수를 할까에 물론 저는 골드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짧게 먹는 이유가 있어. 그런 종목군들은 왜? 오늘의 킹이 아니거든요. 오늘의 킹은 누구예요? 나스닥 유로야. 그리고 옆에 곁다리로 경기를 같이 맞물리려니까 구리야.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키워드는 나스닥하고 구리야. 그럼 뭐예요? 유가와 달러야. 그래야지. 이거는 뭐냐면 평상시의 흐름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떤 변곡점이 필요할 때. 지금까지는 변곡점이 아니라 그냥 계속 하락이었잖아요. 어제 오늘의 하락이 아니라 특히나 나스닥, S&P, 다우는 월물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얘네들이 바뀌기 전에 벌써 일단은 제스처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 만약에 유가가 급속도로 하락을 하거나 달러가 급속도로 하락을 하면 뭔가 전쟁 종결과 관련된 뭔가 이슈가 터졌다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데 걔네들이 지금 유가는 그렇게 급속도로 하락을 하진 않아요. 달러는 급락을 해도. 그러면 어쨌든 전쟁 이슈는 시장에서 계속 있지만 장기전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있지만 이 전쟁 이슈가 터져 나와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흡수를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또 하락할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에 어떤 하락이 했던 것들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종료라든가 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협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면 그동안에 하락했었던 지수들이 급반등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늘상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군들이죠. 골드를 하기도 하고 실버를 하기도 하고 유로를 하기도 하고 나스닥을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들의 종목군들이 있는데 주도주들을 보는 요령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갖고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데에 뭔가 기본적인 그런 흐름들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저는 이동평균선을 잘 안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동평균선들이 DB증권, 하나증권 이런 데들은 다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예를 들어 지표추가 이렇게 되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보통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키움은 각각 설정을 해야 돼. 다른 데들은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화면에 이렇게 하나면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증권사들은 여기에다가 뚝뚝뚝뚝뚝 해놓고 요 글자를 갖다 똑같이 지우는 거야. 요것도 60, 이렇게 60, 또 얘도 60 이렇게 해서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어. 그 하나는 종가, 하나는 저가. 여기를 기간 하나는 종가, 하나는 저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키움만큼은 이거를 별도로 각각 수정을 이렇게 해놔야 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이렇게 해놓는데 자, 이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이동평균선도 다 없애버리고 하나만 달랑 설정해 놓으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론, 방법론 이런 거 알려주는 거에 따라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얘기했잖아. 오래 시장에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제 생각에는 다 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골든북이니 더 베이직이니 너무 많이 해줬잖아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도 또 막상 들어가면 또 헷갈려. 자, 이 화면은 30분 차트입니다. 30분 차트는
2박 3일을 볼 수 있는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틀 전이 어디냐면 이렇게 봐보세요. 이거는 뭐 방향이 하방향이네? 반등했네? 이거 막 쭉 가겠네? 막 이런 생각들도 들을 수 있겠죠. 수요일 날 보면 자, 뭐 어쨌거나 하락을 하다가 반등도 했지만 요렇게 요 상태를 딱 보면 그냥 요 날짜를 우리 지나간 차트를 놓고 봤었을 때 이 날짜를 보면 유로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해가 되죠. 그래서 30분 차트를 보는 게 2박 3일 보는 게 봐보세요. 11일, 12일, 13일까지가 2박 3일이야. 보통 추세를 보는 30분 차트를 보는 요령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해놓고 30분 차트 60일선은 제가 항상 수급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들 수급선을 20일로 보기도 하고 뭐 10일로 보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1분 차트 뭐 3분 차트 이럴 때의 60일 이동평균선은 그냥 이동평균선의 안착이냐, 응? 단기 어떤 매수가 들어오느냐, 뭐 아니면 단기 매도세가 나오느냐, 안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그냥 어떤 수급의 역할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30분 차트를 기준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해놓으면 저 이동평균선은 수급의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게 됩니다. 수급의 역할을 해주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이건 30분 차트야?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오늘 16일인 오늘을 보니까 첫 하루가 반등을 좀 시도하죠. 그러면 여기 얘랑 거꾸로 보면 돼. 이날의 흐름과 이거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줘요. 이날의 흐름과 이날의 흐름이 비슷하죠. 자, 이날의 흐름은 오실레이터가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여기서 한번 이탈을 했는데 오실레이터가 아직 돌아서지 못했어. 음전환이 되지 않았어?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가 어떻게 돼? 요 때의 11일 날 밤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을 보면 오실레이터가 지금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죠. 오실레이터가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어. 자, 오실레이터는 아직 얘네처럼 이렇게 음전환이 되지 않았어. 그럼 얘는 양전환이 되지 않았겠지. 또는 살짝 올라왔다가 살짝 빠질 수 있겠죠, 다시. 요런 그림이. 요 그림을 그냥 상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상상을 해봤었을 때에 만일에 30분 차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얘가 지금 시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실레이터가 비록 눈금 하나의 저점이라 생각하고 사지 않아도 이게 올라가는 그림이면 매수를 해도 됩니다. 유로는 어떻게 보면 골드나 오일하고 좀 다르게 묵직해요. 묵직하지만 그동안에 최근에 최고의 낙폭과대 종목이에요. 달러 때문에. 그럼 달러도 하락을 하다 이렇게 반등도 좀 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에 설정하는 요령이고, 자, 이거를 잘 봤었을 때 제가 뭘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다른 지표 여러 가지를 놓으면 스스로가 헷갈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차트를 막 이것저것 넣을 때 저렇게 보면 다 보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피봇 차트를 딱 보시면 여기에 보면 피봇 분봉이라고 있어요. 키움 기준으로. 자, 여기서 지표 추가에 들어가서 얘 피봇 하나만 굵기를 한 2개 정도로 만들어서 하나를 해놓는다. 이날 피봇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를 시도하면서 60일 이동평균선하고 똑같이 이탈하고 그러면서 오실레이터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다 있었겠지만 이렇겠구나 가 되는 거죠. 반면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어때요? 아직 돌아서지 못했지만 피봇을 일단 돌파를 했네. 여기서 급등을 안 해더라도 여기서 눌러주면 얘는 한번 매수 종목으로 선정을 해볼 수 있구나, 설정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피봇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생각할 때 피봇이 있을 때는 피봇을 도전을 하고 있구나가 되는 게 눈에 보이고요. 피봇에다가 60일선까지 이렇게 선을 하나 딱 해놓으면 뭐가 돼요? 예를 들어 제일 먼저 피봇보다도 60일 이동평균선만 하나 해놓으면 되겠죠. 돌아서겠구나라는 거가 되는 거지. 자, 이걸 토대로 제가 종목 몇 개만 한번 쭉 해볼게요. 자, 그동안에 누가 많이 올랐었어요? 오일이죠. 자, 오일을 보면 어때요? 아직 급락이 없죠? 그러니까 오일을 함부로 아직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오일은 내렸다 올랐다 하더라도 매기가 있잖아. 전쟁이 만약에 종료가 된다거나 휴전이 된다면 당연히 하락을 하겠지.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요?
피벗을 이탈할까? 말까? 오늘 밤이 고비일까? 아,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나? 골드 항상 생각하라 했지, 예전에. 골드가 어땠는지. 아, 더 갈까? 덜 갈까? 그러다가 한번 쭉 빠졌다가 또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실레이터도 유로와 반대인 것처럼 내려갈까 말까의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피봇선하고 60일선에 딱 걸쳐 있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깨면 매도는 열고로 계속 매도야! 이게 아니라 쫙 빠질 때 같이 붙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같이 붙어주고 빠져나오는 거야. 오늘 오버나잇, 내일 오버나잇.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그림이고요. 자, 두 번째로 지수로 보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월물 마감이 되는데 나스닥을 한번 봅니다. 자, 나스닥 보세요. 11일 날 똑같이 막 급락을 해, 시장이. 그죠? 시장이 급락을 해다가 나스닥이 7시부터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를 하고 12시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봇을 넘어갔어. 여기까지 와서 다 만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봇을 넘어갔어. 그죠? 피봇을 넘어갔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어.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나스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얘기했잖아. 2박 3일, 30분 차트는 2박 3일, 10분 차트는 당일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30분 차트가 오늘 첫 돌아서니까 오늘 돌아선다 싶으면 이따 밤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죠? 원데이, 내일 투데이, 쓰리데이,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골드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오기도 되고 많이 내려가기도 했는데, 자, 골드를 보세요. 골드를 이걸 매수를 해서 롱타임을 갈까? 막 이렇게 되면 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이 막 생각을 할 수 있어. 당연히 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런데 지금 골드가 주도 업종이 아니죠. 달러에 연동이 되고 지수에 연동이 된 종목군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기적으로 더 많이 빠지고 버티다가 더 많이 빠진 거야. 그럼 얘를 추세를 본다면 어떻게 돼? 60일선도 못 넘었지, 피봇도 못 넘었지, 누굽니까? 오실레이터도 음전환이 아직 크지. 그러면 다른 것들 반등하는데 지금 골드 들어갔는데 골드 들어갈까? 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맞는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종목군들을 선정해서 보면 풀이도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하잖아. 이렇게 선정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또 들어가니까 또 물리네.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마음이 홀대닥 바뀌어가지고 지금 양봉이 막 계속 열고 이렇게 갈 것 같은 그런 착각하지 말고 어차피 9시, 10시, 11시 계속 시간에 대한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런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는 거야.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움직였듯이 예를 들어서 다우 있어, 다우. 다우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디긴 해. 그래서 얘는 언제가 하이라이트야, 늘상. 정기장 출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서 먼저 가주는 종목을 내가 같이 가야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종목 설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에 유리한 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니 아직 5일 하락 전환하지 않았다. 그러니 지수 반등한다. 5일 막 매도 때려서 왜 안 내려가지 이러지 말라는 거. 달러에 대한 급락 때문에, 달러의 급등 때문에 통화 가치가 호주 달러랑 유로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오늘 달러가 하락을 하다가도 반등을 하겠지만 어쨌든 일단 오늘 30분 차트의 달러도 보면 약간의 하락 기운이 있으면 얘도 2박 3일 수요일까지 한번 보는 거지.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이렇게 유가랑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보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목은 매수 대응을 해도 될까? 이 종목은 짧게 할까? 내가 어느 구간에 어떤 종목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 선물 한번 돌아와 봅시다. 자, 국내 선물이 상방이에요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는 주로 국내를 볼 때는 갭을 보정해서 보죠. 당연하죠. 갭 보정을 왜 해서 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 많아요. 갭을 보정해서 보는 이유는 전일의 종가가 종가를 기준으로 미증시가 상승을 했든 하락을 했든 상승이 크면 갭 상승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하락을 하면 갭 하락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공간을 자연스럽게 갭을 보정하는 거야. 갭을 보정해서 전일의 흐름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가는 게 갭 보정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 끝난 가격이 상방향이야.
요렇게 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바닥을 막 다지잖아요. 그러면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30분이 돌아서기 시작한 시점이 벌써 언제부터냐 하면은 지난 금요일부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날 금요일 날 원데이야. 출발을 한 원데이. 오늘 15포인트 올랐잖아요. 오늘 투데이야. 내일 3데이야.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오전에 올라가면서 피크를 치고 올라가면 끝에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멈춰야 돼. 30분 차트에 돌아서는 것은 국내나 해외나 동일하게 2박 3일, 2박 3일, 2박 3일로 갑니다. 자, 물론 이렇게 묻지마 상승일 때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나 그 묻지마 상승도 마찬가지로 이걸 갖다 날짜를 갖다가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얘기하지 예측을 하는 것이지 확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은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확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보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1별로 해놓으면 하루. 자,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가격 이동 평균선을 똑같이 해외랑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60일선을 하나 해놓고 자, 여기를 돌아보면 하루, 이틀, 3일이야. 그냥 단순하게 앞에 걸 보더라도 자, 돌아설 때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무너져. 이거 갭을 보조한 항상 매물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뭐 요때는 뭐 물론 어떤 시장 변수가 다르지만 하루, 이틀, 3일이야. 요 그래프로 따진다면 하루, 이틀, 3일. 자, 다시 가두리로 들어가죠. 등락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죠? 하루, 이틀, 3일이야. 그죠? 여기까지가 3일이야. 이 상한가 갖다 풀어줬던 날. 자, 마저 봅니다. 여기까지가 1, 2, 3이죠. 다시 그러면은 하락 추세가 나왔잖아요. 하나, 둘, 셋이야. 그죠? 여기까지가 3일이야. 그럼 오늘이 1일이야, 1일. 내일이 2일, 수요일이 3일이 되겠네요. 거의 엇비슷해지겠네. 그럼 그런 그림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어디 지나가고 있어요? 6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간 시점이 지난 금요일 날에 1시가 넘어가면서 넘어가다가 종가에 갖다 밀었는데 오늘 아침에 출발이 낮은 출발이어도 주가는 15포인트로 끝나고 이동평균선 여기 있고, 그죠? 이동평균선 여기 있고, 오실레이터는 이미 어제부터 올라서기 시작했어. 자,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이제 30분 차트를 기준으로 보는 피봇이에요. 또는 국내 선물은 해외처럼 긴 시간이 아니니까 그걸 절반으로 따지면 한 15분 차트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오늘 왜 매도를 안 잡고 국선을 매수 위주로 했는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피봇을 설정할 때 다 하지 말고 하는 이유가 저랬구나. 왜? 피봇에 우리가 중심값을 보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에 정말 큰 훌륭한 무기를 하나 장착하는 엔진을 하나 다른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같이 압축이 되잖아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느냐, 오실레이터를 돌파했느냐, 피봇을 넘어섰느냐. 그럼 당연히 매수에 대한 힘이 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열려 있잖아. 밑에는 닫혀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좁혀서 이렇게 보면 요 그늘 안에서 놀겠죠. 요 그늘 안에서. 이 860. 그쵸? 850, 860. 물론 당일 움직이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그림을 가지고 보면 그날의 패턴이 무식하게 올라가면 매도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래서 매수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